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밝았는데요. 네. 당은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일단 강선우 의원 제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이 예, 온정주의에서 이제는 네, 과감히 벗어나야 된다. 예. 온정적 이 인사 또는 이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 전쟁을 벌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뭐 오해다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산이 터지면 네. 우선은 당의 시스템이 제대로 좀 정비돼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윤리감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불거지면 즉시 윤리감찰단을 네. 일단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다 소명이 안 되잖아요. 해명이 네.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해명되면 거기서 그냥 네. 당연히 본인 입장을 들어주면 되는 건데 네. 뭐라도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면은 그건 결국은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은 네.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네.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건 당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단호하게 대처를 하건 간에 그런 그 판단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좀 우리 당이 그런 점에서 좀 미온적이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우리 강선우 의원의 문제도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도 가깝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돈의 문제가 공천 헌금으로 오갔다는 것이 사실관계야 물론 더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민주당이 그것도 더구나 서울에서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질 수 있단 예. 말이야. 그러니까 상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예. 만약 그게 일부라도 소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스로 힘들겠지만 결단하고 네. 그래서 밖에서 밝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이 무혐의로 드러난다라면은 그러면 다시 당이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은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의 그런 자세를 예. 취해야죠. 더구나 우리가 지금 여당이잖아요. 예.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대통령의 심정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이러려고 우리가 의원봉 들어서 내란세력 몰아내고 예. 이 나라 만들어줬냐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은 정말 피습까지 당하면서 예. 그리고 두 번의 체포동의안 그 온갖 이 정치검찰 탄압에서 이겨내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진짜 백방으로 뛰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은 뭐라도 좀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당의 특히 일부 의원들의 그런 또는 일부 소속 정치인들의 그런 일탈 행위가 얼마나 지금 이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으로는 정말 열불이 날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이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온정주의를 배격하면서 이제는 더 원칙적이고 더 단호하게 모든 사안들을 접근할 때다 이렇게 보지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좀 사실은 오전에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랑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강선우 의원의 이 공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전날 원래는 이 김경이라는 그 시의원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다주택자여서 컷오프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당이 애상이었던 애조항이었던 이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컷오프 대상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와중에 강선우 의원한테 그 소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자기 사무장인지 보좌관인지가 하여튼 받았다 덜한가 받았던 것 같더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상 자기는 공천 줄 수 없다.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돈 돌려줘야 된다. 즉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녹취에서 어느 정도 그 정황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확인해 보니 받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장인가 하는 자기 사람이 강선우 의원의 자기 사무장이 강선우 의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사무장이 사실은 안 받았더라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얘기가? 김경시 의원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 전날 강선우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 듣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원래 이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아까 예. 얘기했던 다주택 예, 때문에 예. 좀 컷오프려고 했는데 그건 소명이 된 상태였는데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단수로 내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돈 문제로 이제 어렵다 이렇게 예. 봤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으로서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 이제 김병기 당시 그 공심위 예. 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단수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표한 것이다. 아,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합니다. 내정 단계였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아마 그런데, 강선호 의원이 아니, 그분을 많이 예. 좀 밀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그런데 경쟁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예. 그분이 아닌 이분을 좀 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런데 해명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설명인 줄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강선 의원이 녹취해 보면 울면서 살려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분이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 받았더라. 이게 좀 선뜻 납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네. 부분은 네. 그러니까 우리 김병기 당시 예. 공관위의 그 간사가 예. 본인이 무슨 강제 수사권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공천에서 단수로 내정된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밖으로 알려질 거고 왜 그렇죠. 그러냐.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알려지겠죠. 예. 간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전체에 미칠 예. 영향 이런 걸 고려해서 확인되지 않는 일인데 예. 이걸 자기가 스스로 밝히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준 사람도 없고 받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더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절차를 지연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판단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정무적으로 절대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구설이 분명히 가능한 예. 구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 그때는 예를 들어서 혹시나 예. 이 공천의 절차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그걸 스탑시키고 예.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유가 있지만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좀 더 꼼꼼하게 더 두들겨 그걸 봤어야죠. 안 하는 책임조차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점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문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예. 이 문제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저한테는 소명을 했고 예. 근데 이제 근데 강선우 그 부분도 하나만 더 제가 좀 집요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냐면 어제 제가 만약 김병기 원내대표였다라면요. 당시 선관 강선 의원이 어제 와서 막 울면서 불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 돌아와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수긍을 하고 당연히 저는 절차를 중단시켰어야지 맞는 김병기 의원의 말을 100% 신뢰하더라도 그 정무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신뢰를 그렇게 쉽게 하셨나.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그것은 예.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전달해서 예. 지금 전해드린 예, 말씀인 예. 거고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판단력 이런 예.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필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가요, 당이? 이제 강선우 의원은 예. 저도 이제 며칠 전 방송을 통해서 탈당을 이제 우회적으로 제가 언급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도 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탈당해서 혹시 소명이 되면 예. 다시 복당의 절차를 밟지 않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탈당을 했지만은 이제 당이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제명을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감찰단 감찰 지시를 예. 지난 12월 25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예. 합당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여튼 당이 이 혼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는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예. 집권 여당은 예. 야당과 달리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우리 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탄생한 예. 정권입니까? 그러니 국민의 눈높이를 제가 아까 언급을 한 예.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마치 창 밖으로 폭우가 내리는데 예. 우리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국정에 대한 책임성뿐만 네.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동시에 지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연이은 사안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네.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자들마저도 정말 하루하루 이 상황을 보기가 힘들다라고까지 저한테 토론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꼭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은 정말 내로남불이 아니구나. 네. 단호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네.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 네. 그 사안이야 우리가 개별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은. 예. 근데 문제가 공개됐을 때 예. 불거졌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모습, 예. 태도, 역량을 그렇습니다. 평가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내부의 의지,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 예. 그다음에 그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예. 것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는 거죠. 예. 자, 최고위원 3명 뽑는 선거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랑 누가 유력하십니까? 저는 원내대표도 예.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당 내부의 이런 의원들 소위 관계나 또는 그래서 이런 내부 선거할 때 표 계산 이런 건 아주 제가 그래요? 정통하다고 정평이 예. 나 있는데 예.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5분이 나와 있잖아요. 서로 뭐 친명이다 친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청이다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런 구분법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친명 않습니다. 이런 거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설령 예. 자기 선거에 유리하다고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예. 정말 하수들이나 하는 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예. 이재명 정부에 도움되는 지도부냐 아니냐. 예, 예. 진짜 민주당의 지도부로서의 그런 역량과 리더십을 갖고 있냐 마냐를 예.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4달짜리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문제로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막판에 예.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집권 여당이 첫해 내년도 예산 예. 처리했죠. 그다음에 예. 주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 인사 마무리했죠. 그리고 주요 입법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개인의 문제를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했다고 사퇴를 했던 것인데 차기 원내대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선거 국면 아닙니까? 당 대표와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어떤 입법과 정책을 정부와 호흡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혹시 일부 의원의 일탈로 인해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단호한 리더십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대 축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정부의 성공 또는 지방선거의 승리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맷집 있고 단호한 그런 리더십 또 정책적 역량을 가지고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죠. 박 의원님 머릿속에 어느 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읽혀집니까? 누군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여쭤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아마 우리 저 시청자들께서는 뭐 저하고 또 오랜 그 호흡을 맞춰왔거나 당내에서 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다라고 미뤄 짐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모른다면서요, 근데. 정치인들도. 뭐 가장 어려운 선거인데 그런데 제가 그만큼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신 그분이요. 염두에 두신 그분이 당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선의 당위성 면에서 그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당위성 필요성을 우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의원들은 평소에 어떤 복잡한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또 표심으로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열심히 공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당위성을 말씀하신 거고 가능성 측면에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시기에 의원들이 보기에 그런 평소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시기에 이 위기에 이 그 원내대표로서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좀 판단한다면 그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소의 관계로 보자라면은 그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혜훈 후보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가능성. 아까 여기 올 때 보니까 제가 오늘 핸드폰을 좀 놓고 있었더니 저희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전화요. 왜냐하면 제가 기획재정위원 아닙니까? 이혜훈 후보를 과거 제가 기획재정위원 할 때도 같이 일을 해봤고 또 제가 국회 예결위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도 한번 예산안 조정 소위원으로 또 안에서 여야로 만나서 일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제정책이나 또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시각이긴 하지만 전문성이 있고 일을 잘하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민주당 출신하고 또는 국민의힘 출신하고 매번 그 사람만 써서야 되겠냐. 국가와 국민이 우선 중요하다. 이런 실용적 입장을 가지고 인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지명됐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걱정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첫 번째는 본인이 내란을 옹호했던 그 언행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지자와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그것을 다른 언론사에 가서도 그게 진정성 있게 반복적으로 얘기되어서 그것을 우리 지지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때다. 지금도 그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정 문제 관련해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소위
건전재정론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경제가 침체돼 있을 때는 또 확대 재정을 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확장 재정을. 예. 그러니까 이것을 유연하게 써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예. 과연 이런 이재명 정부의 국정책에 맞는 분야를 예, 깔려 모르려고 그렇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예. 여기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갑질 논란이 소위 불거졌습니다. 이제 좀 그 막말 예. 논란이 불거져서 저도 매우 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들 안에서도 네.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이제 네.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도의 새로운 사실이 더 계속 제기돼서 알려져서 그래서 국민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중도 하차의 가능성을 이 뭐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네. 일단은 이제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청문회에서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와 그다음 본인의 이런 이 직원 등에 대한 그런 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될 거다. 예. 소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왔을 네. 때 아마 이건 아무리 우리 지지자들일지라도 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일지라도 네. 그 문턱을 넘기는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낙마 가능성도 충분히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는 생각하고 있다. 뭐 가능성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네. 더구나 새로운 사실이 더 나왔을 때는 참 이 국민 정서에 봤을 때 네. 더 크게 번질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지금 것이죠. 문제는 말입니다. 보통 청문회가 벌어지면요. 야당이 공격하면 여당이 옹호를 해야 되는데 쉽게 옹호에 나서지 못할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은 그건 당연히 여당 의원일지라도 제가 예. 물어볼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저만 해도 예. 그건 물어볼 겁니다. 예. 그런데 신상과 관련된 이 도덕성 문제나 예. 이런 인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본인이 보수 정당에 몸담았을 예. 때 자기 이제 뭐 보좌진 인턴 직원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데 예. 나는 그것도 웃겨요. 예. 왜 자기 당에 있을 때는 제대로 검증 안 하고 예.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야당도 스텝이 꼬이지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예. 그렇다고 스텝이 꼬인다고 공격을 안 할 리는 없고요. 당연히 야당도 공격하겠죠. 당연히 스텝이 꼬이는 배신자 게 얘기하면서도 예. 더구나 이런 인성 문제나 예. 이런 자질 문제 가지고 더 키우겠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예. 과연 이게 장관으로서 임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예. 기획산체가 제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을 총괄했던 사람 예.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무조직 개편도 제가 검찰을 포함해서 이 기획예산처도 만드는 걸 제가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예. 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첫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매우 관심사예요. 예. 그러니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저도 검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들의 어떤 옹호도 받지 못하는 지원 사육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살아야지만 여론을 예. 무리한 정략적인 야당의 공격이 됐으면 제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예. 지원을 합니까? 바로 잡아줘야겠죠. 예. 예. 그렇겠죠. 예.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예. 알아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예. 그건 당연히 그 공개 인사청문회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측의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어떤 탁 두는 직자적인 생각은요. 그렇게 험난하겠다. 뭐 예, 험난해 보입니다. 예, 대단히 험난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더 추가적인 또 사실 나왔을 때는 예. 더 험난해할 것 같고요. 근데 예. 저쪽에서도 많이 벼르고 있을 것 같고요. 저쪽에서 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어떤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래 있었으니까. 동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이 동료 의원과의 관계나 또 뭐 당직자의 관계나 예. 보좌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또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자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증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접근을 해주는 게 예. 좋겠다 봅니다. 청문회가 관심이 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이 예. 국민의힘 그 신년 인사에 예. 담배 시위 와가지고 현 당 대표를 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급한 모양입니다. 예.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거 질 것 같으니까 예. 이제는 뭐 내란하고 또 윤석열하고 이제 단절하자 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서울 선거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에게 쉽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민주당도 과거 대통령 선거의 결과라든가 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더구나 이제 지금은 좀 고령화되고 또 보수화된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결코 간단치 않은 선거입니다만은 기존의 오세훈 대세로는 이미 꺾였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알다시피 명태균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친환경 무상급식 아이들 밥그릇 뺏어가지고 중도 예. 하차한 사람인데 또다시 재판을 예. 받으면서 선거에 나오고 본선을 치러서 설령 되더라도 예. 중간에 사퇴할 수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약간 더 상황이 용납하겠습니까? 낙관적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